안녕하십니까. 시장 연구조사 방법론 두 번째 주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및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 한국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 내리기를 마케팅이란 여기서 말하는 개인과 조직 그랬는데 사실은 조직이 여기서 말하는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를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죠? 소비자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교환, 서로 그러니까 조직과 소비자 간의 교환을 창출하고 또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관리한다는 과정을 하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 내리기는 좀 유사하지만 똑같이 마케팅이란 개인과 기업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달성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이 이제는 과거보다는 현대에는 다양하게 있죠. 아이디어도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비스도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대하여 창안을 하고 정립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또 촉진을 하고 프로모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통. 요즘에 이제 장소라는 말보다는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한국 마케팅 학회나 미국 마케팅 학회는 유사하지만 좀 더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두 개체가 있죠. 공급자, 즉 개인이나 조직이라는 기업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공급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공급자라는 집단과 또는 이제 수요자라는 소비자라는 집단 두 집단 간, 그죠? 두 대상 간에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공급자는 소비자한테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그죠? 물론 제품이 과거에는 유형인 제품이 있지만 현재는 무형인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육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 또 소비자는 공급자한테 뭘 줘요? 그에 해당되는 재화를 주죠, 그죠? 돈이죠, 사실. 돈을 주는 행위를 주고받는 행위를 우리는 셀링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마케팅 학회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교환을 창출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소비자는 만족이라는 가치, 그죠? 만족한다는 것은 어떤 요구에 대한 니즈에 대한 satisfaction이죠. 그래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는. 그럼 뭐에 대한 만족이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고 할까요? 그죠? 가격에 따르는 제품의 품질이겠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밸류죠. 가치가 있다. 내가 구매할 가치가 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에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가치가 있으면 또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가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급자는 그죠? 어떤 걸 요구를 해요? 이익이라는, 그죠? 손해보고는 팔기 어렵죠, 그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판매자를 칭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를 칭하는 개인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칭하는 가치가 형성이 돼야만
구매 행동 또는 판매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조직이 가장 부응할 수 있는, 그죠? 부응할 수 있는 목표 시장을 로 정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시장에다가 이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죠? 구성원들한테 고객을 생각하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구성원은 누구의 직원이죠, 직원. 조직의 직원들이 고객을 생각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대응해서 하는 비즈니스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공부를 하면서 이 드러커 박사님의 정의와 코틀로 박사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드러커 박사와 코틀로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도 좋은 두 분의 학자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이제 마케팅의 정의를 쓰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번을 정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만약에 제가 마케팅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쓰셔 그러면 지금 쓰면 돼요. 뭐라고 쓰냐면 공급자가, 그죠? 공급자가 조직, 그게 공급자는 조직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죠? 소비자에게 제품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상품이라는 개념도 있고 서비스라는 개념도 있고 또 뭐 용역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지만 통틀어서 제품을 보다 많이 판매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에게는 만족을 하게끔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다, 흐름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또는 공급자들은 시장을 포착하고, 즉 시장을 포착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입점을 할 것인지, 그죠? 플레이스 전략이죠. 내가 어디에서 팔 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김밥 장사를 할 거다. 그러면 내가 대학교 앞에서 팔 건지, 아니면 회사 부근에서 판매할 건지, 아니면 아파트, 즉 주거지역 근처에서 할 건지를 참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상품을 또는 제품을 어떻게 이제 홍보할 것인지, 즉 프로모션 할 것인지를 전략을 가지면서 여기에 따르는 최종적으로 이제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죠. 물론 또 가격에 따르는 제품을 좀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에게 만족의 가치라는, 그죠? 가치를 주기 위한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은 물론 한 줄로 말하면 마케팅은 판매하는 전략이죠. 근데 그 전략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5글자, 5줄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실 수 있으면 마케팅의 정의는 이 정도로 하셔도 무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마케팅의 구성 요소를 좀 보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적인 구성 요소와 내부적인 구성 요소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땐 첫 번째는 판매자가 있는 거죠. 판매자가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는 공급자. 우리가 항공산업에서, 그죠? 또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보면 호텔이라든지, 그죠? 항공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판매자고 공급자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요자죠. 수요를 담당하는 것은 관광객이죠. 그죠? 만약 호텔을 따지면 투숙객이고, 항공을 따지면 탑승자, 식당에 가면 식당에 와서 음식을 구매하는 사람.
그다음에 관광지로 보면은 관광객이 관람하는 곳이죠. 그래서 크게는 공급에 위치해 있는 공급자와 수요에 위치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죠? 그걸 구매자라고도 칭하죠. 그래서 이 중간에 판매자와 수요자 사이에 연결고리를 또 해주는 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개 시장이라고 해요. 매개 역할을 해주는. 특히 이제 여행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행사는 생각해보세요. 여행사는 소비자한테 여행 프로세스를 제공해주는 거죠. 여행 프로그램. 왜냐면 여행사는 항공사라든지 또는 호텔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관광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간 역할에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행사는 구매자, 즉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을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딱 제품을, 그죠? 코스화해서 또 나라별로 해서 등급화해서 가격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죠. 물론 여행사 없이도 할 수 있죠. 요즘에는 개인 여행객이 점점 늘다 보니까 직접 관광객이 이런 공급자들한테 직접, 그죠? 예약을 하거나 수배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매개 역할을 하는 여행사도 구성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부 구성 요소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판매자, 공급자 안에는 좀 보면 소유자가 있고 또 경영자가 있죠. 그죠? 크게는 물론 다른 구성 요소들이 또 있죠. 사실은 있지만 뭐 주주도 있고, 그죠?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다든지 또는 돈을 빌렸다 그러면, 그죠? 돈을 빌렸으면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렸으면 은행 역시도 채권자죠. 채권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소비자로 나타내는 관광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자 역시 여행사 안에는 물론 여행사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구성원들이 있죠. 종사원들. 예를 들자면 가이드라든지 또는 요리사라든지 또 뭐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중개자 역할로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마케팅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마켓이라는 거와 시장을 ing하는, 그죠?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활동을 마케팅이라는 것을 용어로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 있듯이 장소적인 이런 시장이 있다면 그 안에다가 물건을 진열하고 하면서 ing 하고 있는 거죠. ing 한다는 것은 교환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죠? 교환을 하고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위로서의 마케팅이죠.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 특히 마케팅은 장소적인 마케팅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또는 제품을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져 있고, 또는 재화나 서비스가 서비스를 우리는 용역이라고 해요.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라고 칭한다라고 장소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마케팅은 또는 경제적인 정의로는 권리나 영역 또는 제품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화라고 그래요. 이런 재화를 자유경쟁 원칙에 의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서 거래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전적 정의는 장소적인 면을 부각시킨 거고, 경제적인 것은 거래를 해서, 거래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거래를 해서 서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소비자는 만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공급자는 이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켓, 시장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시장의 기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재화, 그러니까 재화라는 용어를 이제 알으셨죠? 그래서 이 재화에 따라서 가격을 또는 대금의 지급 조건 등을 서로 약속에 의해서 정하고 매매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 안에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일장은.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에서 서로가 정해진 물건과 또는 대금을 가지고 매매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이 장소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의 시장은 공급자 입장에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시장이 뭐냐? 아까는 마케팅이고 시장의 정의를 쓰라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별표를 해놓으세요. 시장의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장님은 마케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일즈 부장님, 마켓 부장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켓 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켓 부장은 뭘 생각?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현재 팔고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있잖아요. 만약 남대문 시장이다. 그럼 내 제품이 남대문에 진열되어 있으면 그건 시장이 맞아요. 근데 내 제품이 남대문 시장에는 없고 그래서 김천 시장에만 있다. 그러면 남대문 시장은 시장이 아니에요. 공급자 입장에서.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라고 해서 뭐 다 물건 있는 거 물론 그건 전체적인 입장이지만 판매자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 제품이 돼 있느냐, 팔기 위해서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잠재적으로라는 말이 약 3년 이내라고 가까운 미래라고 저는 표현을 했지만 가까운 미래 3년 이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남대문 시장에 내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이 진열은 안 돼 있지만 곧 2, 3년 안에 여기다 판매 전략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예비 시장이죠. 그죠? 그게 잠재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공급자 입장에서 현재 판매해서 진열되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판매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이건 물론 제가 어느 책에다가 제가 정의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제품이 있다. 왜 외국에 가요? 그 나라의 국민성을 파악해서 내가 제품 그곳에다가 이제 수출해서 팔려고 하는 목적하에 사전답사로 그저 출장을 가는 거죠. 시장이라는 것은 파는 것이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 제품이 현재 있느냐 아니면 미래에 가까운 시장에 내가 팔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든 사람과 제품을 만들지 않고 상품으로 파는 사람하고 입장은 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 핸드폰을 제조를 하잖아요. 물론 뭐 LG도 만들고 여러 회사가 만들지만 삼성을 예를 듭시다. 삼성의 사장님의 마음은 제품을 잘 만들려고 할까요? 아니면 많이 팔려고 할까요? 물론 둘 다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제품을 만드는 사장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이마트 아시죠? 예를 들어서 도매상. 하이마트는 삼성 제품도 팔고 LG 제품도 팔고 또 중국 제품도 팔고 미국 제품도 팔고 사다가 팔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LG 제품을
막 팔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제품 중에 이익이 많이 나는 걸 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제조회사의 사장님 마음과 판매를 하는 상품이죠. 그죠? 제품과 상품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상품은 제조하는 게 아니고 사다가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파는 사람의 사장님 마음하고는 좀 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마케터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저랑 공부를 하면서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셔야만 암기를 안 해도 쏙쏙쏙 머리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이 이 수업을 받을 때는 사장님 입장, 마케터 판매자 입장에서 생존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거기에 맞게 시장이나 제품을 분석하시고 프로세스를 갖고 전략을 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 그러면 또 경제시장이 있어요. 일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장소로서 경제적으로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제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화를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는 경제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금융시장이라든지 그죠? 또는 주식시장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돈으로 거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식거래나 이런 또는 채권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추상적인 재화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직접 주고받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사실 은행에 온라인 집어넣으면 돈 그죠?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 보내준다. 그랬을 때 그거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실제로 수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참 재밌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는 아니죠. 직접 만나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시장이에요. 크게 그래서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 그 다음 이제 외환시장. 이런 외환시장도 우리가 물론 은행에 돈을 교환하는 것은 실물로 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환시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상적으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장의 개념이 뭐가 있냐면 경쟁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를 하고 있죠.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자유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다수고 소비자도 다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넣어놓고 그래서 배추 파는 사람 5명, 소비자 뭐 수십 명들이 서로 교환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이 시장 가면 아니 내가 옷을 산다. 그러면 똑같은 옷들이 있지만 그래도 생산자에 따라서 그죠? 가격이 약간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야말로 자유 경쟁이죠. 그런 방식이 있고 좀 다른 여러분들 여기서 주시하시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가 결정을 하는 게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생산자는 공급자한테 물건을 1차 납품을 하고 나서 생산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공급자. 소위 말하는 도매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 시장이 또 이 공급자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사실 많긴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컴페티티브죠. 그죠? 그런 시장이죠.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생산자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두 생산자가 소비자하고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은 우리는 자유 경쟁 시장이지만 이것을 어떤 공급자에 의해서 도매상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자유경쟁 생산자의 이 거래는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 공급자한테 물건을 다 넘기고 여러분들은
도매상한테 또는 소매상한테 공급자한테 물론 사는 거죠. 이 옆에는 물론 소매상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소매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장이 넓은 데에서는 중개자가 있죠. 해외적인 여러분들 간혹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개자가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외국 것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 물건을 샤오미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가려져서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중개자 이런 공급자가 도매상 소매상도 있지만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뒤에서 배울 거니까요. 그래서 외부 중개자나 내부 중개를 통해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유경쟁 시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가 서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물론 생산자가 공급자를 또 같이 하는 기업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별개로 봤을 때 사업자가 다르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매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칭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괄호넣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유경쟁은 생산자와 소비자, 완전 경쟁은 생산자와 소비자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독점적인 경쟁 시장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완전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독점과 과점이 있는데 독점은 뭐냐면 기업이 하나인 경우 그죠? 기업이 하나인 경우가 있죠.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산업일 수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독점 시장인 사례가 어디가 있는가? 그죠?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죠? 한전 이런 것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점은 하나가 아닌 뭐 꼭 개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요. 복수로서 2개 이상, 서너 개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과점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과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소수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 그죠? 그래서 인삼이라든지, 그죠? 인삼도 아무나 사고 파는 건 아니죠. 그죠? 생산은 소비자 농민이 하지만 그걸 수매하는 데는 과점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독과점 시장, 이걸 이제 합한 거를 이제 독과점 시장은 정부에서 저기를 감시를 하고 있죠. 감시를 하니까 좀 그런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즉 다시 말해서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을 감독하고 있죠. 감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경쟁 시장도 간혹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시장을 분석하시는 면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장인 이제 온라인 시장이라고 말하는 오픈 마켓을 말합니다. 오픈 마켓 또는 우리는 다른 말로 열린 시장, 온라인 장터, 온라인 시장 뭐 이런 게 말하고 또 마켓플레이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좀 길게 말하면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라고 한다든지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오픈 마켓이다. 온라인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픈 시장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하고는 좀 달라요. 온라인 쇼핑몰은 좀 다르고요. 오픈 마켓은 뭐냐면 판매자들이 인터넷상에 직접 상품을 올려서 매매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판매자가 있고, 그죠?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 간에 이 장소 중간에다가 판매자는 어느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죠?
여러 판매자. 그럼 소비자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죠. 지마켓이라든지, 그죠? 또는 옥션이라든지, 11번 가는. 또는, 이건 좀 큰 데고 작은 데도 있잖아요. 먹방 같은 거, 그죠? 주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먹는 거를 주문하면 그 판매하는 곳에서 연결이 돼서, 만들어서 여러분 집으로 또 배송을 하는 역할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 오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픈 시장은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시켜줌으로써 기존의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픈 시장이, 현재는 이런 오픈 마켓이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SNS가 발전이 됨으로써, 그죠? 워낙 핸드폰, 즉 스마트폰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 시장의 전망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장이라는 개념과 마케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마케터라고 생각하면서 공급자 입장에서의 시장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두 가지였죠. 첫 번째, 그 시장에 내 제품이, 우리 회사의 제품이 진열되어 있거나 잠재적인 미래, 약 2, 3년 안에 내가 그 시장에 팔기 위해서 전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공급자로서의 시장이에요. 그죠?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수업은 100점으로 잘 들으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